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긴장하고 신경 쓰이면은 배가 막 살살살 잘 아파요. 그럼 아프기만 해요? 아니면 그 다음 현상을 다른 퍼포먼스 뭐 이런 게 퍼포먼스 많아요. 퍼포먼스 온다. 그 혹시 그러면 남편분하고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그 좀 지렸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은 지금 알고 있다는 느낌인데. 근데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언제냐면요. 내가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 안녕하세요. 저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있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영화 볼 때도 항상 남친, 지금의 남편이 비상구 옆자리로 예약을 합니다. 오늘 공연도 자리를 비상구 근처로 앉아 있습니다. 오늘 공연 보기 전 점심을 굶으려고 했는데 여기 근처 돈가스 집에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서 과식을 했습니다. 무탈하게 공연을 잘 관람하겠죠? 손 드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 한번 주시고.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긴장하고 신경 쓰이면은 배가 막 살살살 잘 아파요. 그럼 아프기만 해요? 아니면 그 다음 현상을 어떤 다른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되나요? 네, 퍼포먼스 많아요. 퍼포먼스 온다. 네.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뭔가 내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래야 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이제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수업 시작할 때마다 친구들 앞에서 영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부담돼서 네, 그때부터 막 배가 계속 아프고 신경 쓰이고 막 그러던 게 계속 이제 이어져서 참 이 사람의 몸과 정신이 정말 신비하고 신묘막측해요. 이제 그런 현상을 저는 제 그냥 단어로 얼음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제 캐나다의 한 대학에서 그걸 연구를 했대요. 인간이 어떤 때 공포를 느끼나. 근데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높은 곳에 있을 때, 두 번째 깊은 물에 들어갈 때, 세 번째 어두움 속에 혼자 있을 때. 근데 얘네들은 2, 3, 4이고요. 압도적인 1위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강력한 공포를 느낄 때가 대중 앞에서 스피치 하라고 할 때래요. 그때가 인간은 가장 이게 막 이거 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지금 선생님 스피치나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고 되게 뭔가 사람도 되게 이렇게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는 느낌이고 되게 좋은 균형점이 목소리에 많은데, 너무 어릴 때 그것도 나에게 낯선 언어로 여러 사람 앞에서 그 메일을 시켰어요. 그거를. 네. 사실은 선생님 엿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제가 보기에 선생님이 되게 잘하니까 아마 그 느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낯선 거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지금 같으면 못하는 거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스피치를 보면 제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이런 걸 자유롭게 이렇게 하지 못할 그 시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장이거든요. 인간은 신경을 많이 쓰면 장이 딱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음식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거나 먹으면 체하거나 토해버려요. 그런데도 먹는 분들은 진짜 어메이징이라고 알아요? 단어? Amazing Grace. 알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좋아지느냐?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인간은 나빠질 수 있었던 것처럼 좋아질 수도 있어요. 전 그리고 좋아진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선생님 지금 뭐를 되게 멋지게 하셨냐면 그거를 쓴 거예요. 그걸 안에 갖고 있잖아요. 더 파고들어요. 근데 이거 쓴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이걸 알아주고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혹시 그러면 남편분하고 연애할 때나 결혼해서도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제 그 좀 지렸던 적이 있어요? 없어. 그런 퍼포먼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은 지금 알고 있다는 느낌인데. 없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언제냐면요. 내가 그렇게 됐어.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때 이제 몸의 세포가 딱 달라져요. 그리고 몸의 세포가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너 그거 정말 창피하고 너 그거 에브리띵이야. 그러니까 조심해.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데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아줬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verything인데 or nothing이야. 괜찮아. 자기야 괜찮아. 냄새 나. 근데 나는 이 냄새도 자기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I see you. 근데 그거를 남편이 해줘도 좋은데 정말 좋은 건 내가 그걸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있어요. 내 결혼의 상황을 들킬까 봐 조심할 수도 있고 내가 이혼한 걸 들킬까 봐 거짓말하면서 조심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내 부모에게든 내 자녀에게든 친구에게든 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 나 대학 안 나온 거든. 나 사실 이대 나왔다고 했는데 사실 똥배만 나왔어. 이대는 안 나왔어. 그냥 똥배만 나온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수용성을 딱 받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간 마음에 이런 감정에 그게 되면 그때 그 아이한테 선생님이 찾아가 주세요. 긴장했던 애한테. 그리고 괜찮아. 너 이맘만 해도 진짜 잘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허그해 주세요. 선생님 오늘 이거 글 쓰신 거 정말 굿 초이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닥 아프지도 않은 것 같은데 툭하면 병원을 가야 한다고 하네요. 당장 죽을 병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병원을 좋아할까요? 저는 이 글 쓴 분이 좀 못돼 처먹었다라는 느낌이 제가 같은 한국인이지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외국에서 오신 분을 좀 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뭔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 마지막 문구 이렇게 썼어요. 100살까지 살 생각인가 봅니다. 그러면은 미국인 남편분이 한국에 오셔서 선생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얼마나 자주 가요? 되게 좀 약간 습관적으로 병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멀쩡해 보이는데 병원을 사랑해요. 한국 병원을. 근데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은 한 적 없어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약간 신앙적으로다가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남편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걸 만난 적이 없지만 첫 번째 그분이 미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의료 체계가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좋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민분들 중에서도 꽤 경제력이 있는데도 한국에 와가지고 의료 투어를 싹 하고 가는 분이 있다고요. 치과하고 이제 뭐 그럼 있죠. 치과하러 왔다고 하면서 얼굴 전체 리모델링 하시고 눈 찔른다 거짓말하면서 이거 전체 이거 질서 잡아가시고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알고 있죠? 솔직히다가 자 리프팅 올라 땡기고 뭐 이런 거. 왜냐면 한국이 의료 기술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의료비가 되게 기술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고 한국이 소수민족의 나라지만 남편분은 타국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한국말을 어느 만큼 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우리는 그 나라 민족이 되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또 전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심리? 네, 그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런 걸 받아주면 좋은데 와이프가 그 100살까지 살 생각인가 봅니다. 그 미국인은.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입장에서 그 생각이 들어요. 1번, 의료 혜택에 대한 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이라는 개념과 병원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도 모를 것 같다. 약간 예방의학처럼.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예방의학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타국에서 살아봐요. 믿을 만한 건 내 몸뚱이밖에 없어. 와이프를 믿겠어요? 지금 봐봐요. 아니 난 나라도 못 믿겠어. 진짜 이거 뭐야 이게. 남편이 10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고 100살까지 살려고 하나 봐요. 진짜 아메리카 화이팅이야. 이러는 와이프를 둔 남자로서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내가 해외에 나와서 나밖에 없는데. 그러니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 제가 보기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도 믿을 만한 거 우리 몸뚱이밖에 없어요. 한국에서는 몸 아파도 마음이 덜 졸려. 근데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사는데 몸 아픈다고 생각해 보세요. 쫄리죠.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식은 하기가 싫더라고요. 엄마랑 시댁 부모님과 마찰이 생겨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른들께 부부로 공표하는 자리다. 아, 나는 니를 이해 못하겠다. 인생 살면서 웨딩드레스 로망도 없냐? 이게 사회의 순서고 질서야? 매번 싸웁니다. 예전부터 결혼식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공장 컨테이너 같은 결혼식들. 그런 축하나 불패해서 밥값으로 평가하는 거. 행복한 날이 아니고 정신없는 날입니다. 그다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엄마랑 시댁 부모님과 마찰이 생긴 거예요? 왜 안 하냐 이런 걸로? 그쵸. 생겼어요. 결혼을 한 지는 4년이 됐는데 혼인신고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결혼식 언제 할 거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부딪히더라고요. 남편분은 결혼식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되게 많이 존중해줘서 막 이런 거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남편 제가 심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남편은 선생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혼 한 2년 차까지는 무서워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도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무서운 건 영원히 무서워요. 지금은 서로 얘기도 되게 잘 하고 이렇게 예의 있게 하려고. 아 예의 있게. 아 선생님이 이제 예의 있게. 예. 아 근데 진짜 남편이 완전 제 편이라 가지고. 좋아요. 일단 결혼 잘하신 것 같아서 축하드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욕조에 담아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를 씻기다 보면 때가 나오죠. 그러면 이걸 욕조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애를 갖춰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따구로 결혼식을 했어요. 예식장 가면 막 순서 있고 막 예식장 들어가지도 않고 저쪽에서 뭐 돈 내고 자기들끼리 맞아요. 감자 이제 갈비탕 먹으면서 진짜 나 쟤는 진짜 완전 저 오빠 오래 못 갈 것 같아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갈비탕 쳐 먹으면서 막 야 그리고 이거 3만 원 내고 먹기엔 아깝지 않냐 막 이러면서 막 잡채 3번 갖다 쳐먹고 막 그냥. 우리는 그런 걸 봐버렸잖아요. 그러니 좀 파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리고 난 저 예식장도 싫어.
내가 뭐 럭셔리한 데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상업적으로 말이야. 응? 뭐 인간의 온정도 없이.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오히려 옛날 잔치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사람들 모아놓고서라도 뭐 좋아하는 한복이든 드레스든 입고 같이 어떤 그 예를 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내 방식대로.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엄마가 친구랑 통화하는 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셔요? 저한테 막 이게 또 결혼식으로 막 얘기 싸우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친구가 너그 딸내미는 정신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청개구리 심보로 더 하기가 싫은 그쵸.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엄마가 선생님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야, 내 엄마 친구가 너그 딸은 뭐 정신줄 놓고 다닌다. 그런 미친 샹년이 어디나? 아, 돌았나봐. 그 미친년이 학교 다닐 때부터 그 또라이 미친년. 남의 귀한 딸한테 그러게요. 이렇게 해줬으면 선생님, 엄마 나 결혼식 그 할게 뭐 됐을 진짜 텐데.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지금 엄마들 들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약간 그런 뉘앙스로 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전 너무 원초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맞다 그러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 하기 싫잖아요. 네. 제 의견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제 의견은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다 보면 알게 되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하기 싫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늘 사랑으로 키울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부모는 해요. 그게 뭐 부모라서 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도 그냥 똑같이 부모한테 갚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주면 안 되냐. 정말 부모도 하기 싫은 거 했으니까. 선생님 키우는 과정에서. 막 다 하고 싶어서만 안 했을 거라고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 때도 있고 내 딸이지만 너무 화가 나는 때도 있고 때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을 거라고요. 부모가. 모든 부모는 알 거예요. 맨날 다 자기 자식 마음에 들 수는 없어. 근데 우리의 모든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키워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나도 이제 20살, 30살이 넘었으니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엄마 나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엄마가 나 엄마 마음에 안 들었을 때도 수없이 그렇게 해줬잖아. 그게 내 결혼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이민을 가는 것도 엄마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엄마니까 해줬으니까 나도 이거 나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나 엄마 위해서 할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네. 싫은데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누군가의 싫음을 수없이 많이 빚져서 지금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가 됐으니까.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엄마 모시고 온 4학년 대학생입니다. 3학년까지는 다니고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1년 휴학하고 이제 3월에 복학해요. 다시 슬슬 공부하려고 시도하는데 3년 공부했을 때만큼 열심히도 잘도 마음처럼 안 되어서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전처럼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같이 온 엄마 사랑해라고 쓰셨어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전공은 뭐예요? 우리 송나경 학생은? 심리학이요. 심리학. 강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웃음 나 기분 엄청 많이 나쁘네. 심리학 전공하는 사람이 저렇게 웃어가지고 약간 느낌이 이 새끼 민간요법 팔고 있어 이 새끼. 나 종합병원이야 이 자식아. 어디서 환 만들어서 팔고 있어 지금.
약간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일게요. 민간요법 잘 쓰고 있습니다. 휴학은 어떻게 해서 하신 거예요? 좀 몸이 많이 지쳤던 거예요? 그 3학년 때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일이 너무 갑자기 몰아치니까 공부도 일도 아무것도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붙잡고 하다가 끝내고 떠나고 싶다 해서 1년을 휴학을 한 겁니다. 졸업하고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내가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졸업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대학원 가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석사하고 박사해서 민간요법 저런 새끼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시장이 어지럽구나. 강호에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 새끼들이 사기랑 같이 판을 치고 있구나. 여러분 크게 웃으셔서 기분이 더 나쁘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지금 학생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 일단 번아웃이 올 만큼 열심히 살아봤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거는 산이 높다는 뜻이에요. 근데 산이 높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깊은 고를 맞이한 것 같아요. 권태는 열정이 강했던 사람만 깊거든요. 그러니까 권태라는 말이 전에 의미가 있었던 일이 지금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의미 있는 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권태의 골짜기가 깊은 거예요. 놀라운 건 깊은 골짜기에서 심도 깊은 나물이 난다는 거예요. 나물. 심리적 용어 말고 여러분 잡수는 거 있잖아요. 나물. 예? 나물. 알죠? 그 살 안 찐다고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 알죠? 그 나물. 제가 이번에 고두심이 좋아서 그 촬영 저번 주에 다녀왔는데 태백 강릉을 갔거든요. 나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강원도 나물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는 골이 깊고 산이 높고 겨울이 깊어서 겨울을 뚫고 나온 식물들의 힘이 엄청 좋은 거래요. 제가 보기에 학생은 강원도 같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고 번아웃이 올 만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의 시차가 강한 번아웃이거든요. 이 기압차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봤어. 그리고 사람이 온도차가 이렇게 심한 곳에서 자라는 과일이 되게 맛있거든요. 배추도 그래요. 학생은 그런 심리학 관련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열심히 살아봤기 때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본 세월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그리고 당연히 이 두려움이 들어요. 나 전에처럼 열정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나 스스로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 전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그때 했던 거는 불꽃 같은 열정이었다면 그 불꽃이 떨어지고 나서 숯불이 있어요. 놀라운 건 비싼 고기는 숯불에 굽는다는 거예요. 고기 잡숴봤어요? 좀? 저는 지방을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좋은 소고기를 구분하는 게 소고기를 보지 않아요. 숯을 보죠. 숯을 정말 좋은 숯을 쓰는데 싸구려 고기를 쓰는 집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좋은 소고기에 싼 숯불을 올리는 집은 있어요. 근데 좋은 숯에 싼 고기나 안 좋은 고기를 올리는 집은 단언컨대 없어요. 그러니 학생은 숯 같은 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잘 되거든 내 시장엔 들어오지 마라. 그냥 학교에만 있어라. 필드는 아니다. 여기 오면 물어버릴 거다. 혹여나 열정적으로 살다가 삶의 불꽃이 다 떨어져서 내가 과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연인들도 열정적으로 살아냈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이다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 좋아하는데 콜라에 이렇게 탄산이 빠지면 난 이거 진짜 우리 이거는 끝나는 거 아닌가? 시원함이 사라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탄산이 빠지고 불꽃이 빠지고 되게 좋은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잖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온 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늘 자주 하는 얘기지만 두려움은 잘 그려진 가짜 방지턱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주인은 하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면 가짜 방지턱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도 혹여나 우리가 비슷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꼭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는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라.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